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빰빠라 목토파입니다. 역대급이라는 말 최근에 너무 자주 등장해서 이거 적응이 되는 바람에 그리 큰 충격을 주지도 못하는 것 같죠.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황이 여러 악재들로 동시에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름 아니라 오늘 11월 21일 날짜로 3분기 가계빚이 최근 여러모로 컨트롤해서 낮아지는 추세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보기 좋게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한국은행이 다 긴장할 정도니까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상반기 엄청난 대출 랠리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시중은행 대출을 깐깐하게 들여다보겠다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은행도 대출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었죠. 그러다가 횡재세 논란에 휘말려가지고 고금리 장사한다는 손가락질 받기 시작하니까 또다시 주춤한 상황에서 주담대 변동금리를 살짝 내리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이건 이후에 금융시장 생태계가 돌아가는 대로 그대로 시중은행도 다시 리셋할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고 느끼기에는 전혀 체감적으로 와닿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자칫 금리 인하가 아닐까라는 신기루를 붙잡을 수가 있어서 된통 당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호사가들이 금융시장에서 미국이 마치 당장 금리를 인하할 것처럼 떠들고 있는 것도 시장을 오판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 역대급으로 경을 칠 정도의 놀라운 서프라이즈, 정말 한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말을 스스로 자문할 수 있을 정도의 빚폭탄 터졌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이 오늘 내놓은 가계 신용 통계를 보면 그냥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죠.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웠다는 건데요. 3, 4분기 가계신용잔액이 1875조 원, 전분기 말 대비 무려 다시 14조 3천억이 늘어버렸습니다. 와, 이거 조 단위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이 없죠. 이건 2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건데 지난해 3분기를 가뿐히 뛰어넘는 기록이고요. 무슨 올림픽 경기하냐? 올림픽은 금메달이라도 주지. 아니 이렇게 폭주하는 가계빚이 계속해서 전 기록을 갈아치우게 되면 이 금메달이 아니라 목메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일평생 빚의 노예가 돼서 그냥 온 생을 그 돈 갚느라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3, 4분기 시중은행 금리도 고금리로 공격적인 대출 감소를 유인하기 위한 창구 클로징을 했었습니다. 섣불리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격 조건을 빡빡하게 만들어 놨는데 다시 14조 원이 증가했다는 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얘기죠. 얼마나 지금 가계대출에 합류하고 있는 행렬이 무한 폭주하는 기관차 같은지 정말 무서울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IMF에서도 한국의 금융 부분이 높은 가계 및 기업부채, PF대출 등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경고장을 날렸었죠. 이젠 글로벌 기준이 딱 이렇게 눈을 벌겋게 뜨고요. 지켜보고 있는 시대라서 결코 자국의 금융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의 자본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자칫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급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동원해서 그 나라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우리가 나라 경영하는 게 아니라 IMF 같은 금융기관이 모든 걸 좌우하는 듯한 느낌도 드는 약간 쎄한 기분도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미리 경고음을 내줄 줄 아는 금융기관 알람이 시간마다 빽빽거리면서 울어대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한국도 IMF로부터 달러 수혈받았던 전력도 있고 그냥 나라가 당시에 제대로 망할 뻔했죠. 그래서 IMF는 국가적인 트라우마로 자리 잡은 영어 이니셜인데 그만큼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제1순위에 자리 잡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 한국은행이 내놓은 가계신용 통계는 2, 4분기에는 8조 7천억 그리고 3, 4분기에는 11조 7천억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 거고요. 주로 예금은행과 기타 금융기관 등에서의 대출이 본격적으로 확 증가하게 된 건데요.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에서는 4조 8천억 정도 감소를 했는데 당연히 제2금융권은 자기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고 지금 여기는 개인 대출 여력에 신경 쓸 게 아니죠. 기업 부채, 즉 부동산 PF가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면서 딱 목에 걸린 가시처럼 정말 따갑게 온 사방 신경 쓰이는 부분일 수가 있는데 당연히 가계대출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계 신용 증가액이 거의 14조 정도가 늘어버린 건 2022년 분기별 증가 추이를 봐도 거의 뭐 역대급인 걸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죠. 지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빌려간 돈들을 분양시장에 죄다 쏟아부었고 이로 인해서 신축 분양가는 뭐 거의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 먹는 공룡이 돼서 분양 단가가 천정을 뚫어버리고 달나라로 가게 생겼는데 그만큼 신축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 건 그걸 뒷받침해주는 자금력, 그러니까 수요가 고분양가를 계속해서 받아주는 무한 랠리가 상반기에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거 영락없이 스스로의 골대에 볼을 차는 자살골에 가까운 일이었죠. 스스로 지는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 넣고 돈 먹자는 식으로 무한 서울 신축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몰려든 건데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전 사람들이 높여놓은 분양가 때문에 엄두도 못 낼 정도죠. 이렇게 가격대가 높아져서 비강남권도 뭐 9평이 14억이 넘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허그에서도 올해 10월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3,215만원, 전년 대비 14.6%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체감적으로는 거의 50% 이상 오른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만큼 이후에 자기가 수분양받은 집값이 오를 거라는 무한 신뢰로 진입해 들어간 건데 지금 서울 집값이 장난이 아니죠. 그렇게 호가 방어벽을 높이 세우던 곳들이 줄줄이 가격을 내리고 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거래가에서 뽀개지기 시작하는 가격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냥 뭐 나무를 패듯이 아작이 나는 상황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가가 버텨주질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면 그냥 기존의 가격은 도미노처럼 우르르 무너질 가능성 많은 거죠. 지금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오래 못 간다는 거고요. 그만큼 거래량이 받쳐주질 못해서 퇴로가 차단당한 상태에서 집값은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거의 매매시장은 하락을 넘어서 폭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만큼 집값을 다시 탄력성 있게 반등의 궤적 안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호재가 단 하나도 없어. 그러니 그렇게 미친 듯이 빌려간 돈들 저마다 발목에 이자라는 시한폭탄 차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오늘 발표한 판매 신용,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뺀 대출을 말하는데 거의 현금 박치기 식의 구조죠. 여기도 3, 4분기 2조 6천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신 전문회사, 그러니까 대출을 내주는 금융권을 상대로 한 판매 신용인데 여기도 엄청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건 거의 뭐 직격탄 수준이고요. 특히 기관별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보면 압도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서도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타 금융기관에서도 주담대 비중이 큰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주담대 규모가 시중 메인은행에서 돈줄이 말라버리면 다시 우회해가지고 다른 형태의 금융기관에서 융통하는 정말 폭주하는 공격 본능을 보여주는 건 연말부터 날아갈 수 있는 집값 추이와 이게 맞물리게 되면 그냥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엄청난 충격파를 쏟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에 14조 원이나 다시 증가한 가계대출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주담대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고 넘어가야 하는 팩트죠. 전체 1049조 원 규모로 거의 지구 궤도를 벗어나는 카펜터스가 불렀던 탑 오브 더 월드야. 완전히 이거 따라올 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무시한 빚이라는 첨탑을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다시 시중은행이 고금리 장사했다는 비난을 받으니까 멘탈 털려가지고 주담대 금리를 내리네 마네 하고 있죠. 이거 완전히 궤도에서 벗어난 거죠. 이렇게 빚 규모가 사상 최대 기록을 뒤엎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다시 대출금리 슬쩍 내리는 분위기 잡게 되면 이거 어떻게 무너져가는 뚝을 막아낼 수 있을까?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이게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건 지금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정도로 미미한 숫자들만 살아있는 상황이 계속이 되고 있고요. 11월 467건, 1차 하락 시기에 봤던 100단위 거래 건수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매물은 지금 7만 7천 건으로 내려와 있는데 8만 건이 매도자 심리
마지노선이라 8만 건을 절대 넘지 않는 수준에서 돌려막기 하고 있는 느낌도 들죠. 근데 거래 이길 수 있는 매물 없다고, 거래라는 퇴로가 막히게 되면 그냥 순식간에 매물은 그렇게 숨겨놓은 호주머니들을 다 털어버릴 정도로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8만이라는 마지노선을 넘는 순간 그때부터 지금 낮아진 호가세와 맞물려서 하락세는 더욱 가팔라지는 실거래가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한 주에 반환점을 돌아온 서울 매매가격 현황도 이젠 30% 하락세로 가고 있죠. 그리고 대체로 소형 평수 위주였는데 이젠 30평대와 50평대도 등장하고 있고요. 낙폭을 가리키는 매매가격 차이도 상당히 두터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서울 앞으로 가관일 가능성 높을 겁니다. 그리고 인천은 이젠 40% 떨어지는 것도 즐비하고요. 송도가 다시 요주의 인물이 되어가고 있네요. 경기권을 보면 인천과 막상막하, 파주, 화성, 구리, 하남, 용인 그냥 골라먹는 재미가 있을 정도로 각지에서 하락 소식은 아주 급격한 낙폭의 궤적을 그리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반기 집값 떨어진다 말해도 정말 뭐 콧방귀 끼고 웃고 가는 사람들 많았는데 실제로 이거 뭐 장난 아니게 뚝뚝 하락 조짐을 보이니 상반기 14조 원 정도의 대출 증가세에 합류한 분들은 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 절대로 지금이라도 플러스 알파 다른 대출 땡기셨다간 골로 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안전빵으로 가시되 내년부터 본격 반토막이 나는 시점에서부터 선택지를 정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신생아 대출로 다시 집값 들썩이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는데 이건 뭐 특수한 케이스, 자산 소득 기준 있고 애까지 있어야 하는 필터링 있어야 되니까 이게 좀 다르죠. 특례 보금자리는 이것도 없었잖아. 그러니 뭐 아우토반, 엑셀 받고 달린 건데 신생아 대출 영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전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벨트 꽉 매고 준비 잘 하신다면 누군가의 위기가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는 반전도 찾아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어처 오늘 오후에 터진 역대급 소식이죠. 이건 뭐 거의 돌이킬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건데 정말 이러다가 한국 큰일 나게 생겼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앞으로 집값은 어두운 전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집값 프리미엄 기대하고 얻어낸 대출 자금은 이 엄청난 이자 후폭풍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경매는 갈수록 늘어가고 매매가는 순식간에 폭락하는 아비규환의 시대가 연말을 지나 내년에 오픈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브라먹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